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이 지난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 중이죠. 자, 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동규 선생님, 안규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그 특별법안 명칭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돼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이? 핵심은, 지금 방위 분담금이 타결될 때까지, 네. 우리가 주한미군의 우리 근로자들을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결 예. 네, 매월 나오는, 네, 먼저 매월 나오는 그거들이 지금 외교적 이유로 좀 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또 대출 이자나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그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한 보도가 나온 게 있던데 일단 우리 정부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 70%를 먼저 지급을 하고 선지급을 한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 액수만큼을 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주는 방안 이걸 미국 쪽에 통보를 했고 미국은 아직 답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네, 임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쯤에요. 작년 연말쯤에 우리가 인건비를 선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미치기 거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발의해서 인건비를 선지급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무응답입니다. 미치게 답이 없고요. 이 70%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 약 7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7가지 방안 옵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다른 직역의 무급자와 비교를 해서 아마 정부에서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7가지가 있는 겁니까? 정리라면? 7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70%인데요. 네네네. 그건 뭐 정부에서 하는 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방안 중에 하나인데 70%를 지급하겠다 이 얘기는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7개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7개의 시나리오 전체가 혹시 그럼 미국 쪽에 통보가 된 바가 있었습니까? 된 바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특별 법안의 내용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세웠던 7개의 시나리오하고 상당히 이제 근접해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가장 긴급한 것이 여야 합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급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도와줘야 되겠다. 인건비만큼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피해가 우리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에게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상 타결 전이라도 이 초급 목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인건비만큼은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 근거라 하면 좀 더 풀어주시면은요. 방위 분담금 편성 예산 가운데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럼 의원님 좀 약간 그 얘기를 좀 들어가서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은 총액 방식으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맺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액 얼마를 우리가 주면 그 가운데 어떤 그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 제도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과 특별법안이 연결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매번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도 인건비를 가지고 미국이 제대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법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네.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먼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 자체도 미국 정부가 인건비 선 지급을 동원하지 않고 네. 또 무급휴직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잖아요. 이게 타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인상률은 13%로 하고 5년 계약으로 한다라고 해서 한미 간의 잠정 합의를 받고 양국 외교장관까지 오케이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틀었다 이런 보도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실무자 간의 합의는 13%에서 14% 어간입니다. 예. 13%가 아닙니다. 14%? 13%에서 14% 어간인데요. 예. 뭐 정확히 몇 프로라는 얘기는 좀 상당히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 13%보다는 더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통상 방위 분담금은 2% 3% 이내에 물가 상승률이고 한미 4% 이상 리미트 4%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이 방위 분담금 협상에 지금까지 관행했습니다. 관례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정부는 지난번에도 8.2% 작년에도 금년에도 약 어바웃 13%에서 14% 어간이면은 1년 2년 사이에 22%입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로서는 우리 재정의 범위 내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인데 정말 이걸 감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너무하다 지나치다 이런 감정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어느 분들도 우리 국민 누구들도 이 협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50억 달러 이야기했다가 40억 달러로 내렸다고 하는데 4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다. 계속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자기들 주장일 것이고요. 이 방위 분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총 지금까지 비용이 약 5조, 그러니까 직접 간접 기타 지원까지 해가지고 약 5조 4천억입니다. 5조 4천억인데 지금 이분들은 미측에서는 직접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그 재정 범위가 다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세계에서 주한미군 미군 주둔지의 가장 넓은 땅과 지원과 예산을 직접 해주는 이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혈맹과 동맹 관계인데 이걸 무슨 거래 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 궁금한 게요. 미국의 그 국무성이나 국방성 있잖아요. 그러면 국무성이나 국방성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가 노 해가지고? 미국 실무 타결에 가면은 이미 국방성과 이 국무성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했고 또 미 하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에다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추인을 받으러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노해서 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정상한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정상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요. 양국 의회 지도자나 다양한 그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정상들한테 이걸 부담을 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꼭지를 따야 할 부분인데 이게 만약 꼭지를 안 따면은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상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렇죠. 정상 간의 마지막 빅딜을 시도했다가 틀어져 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제 잠정 합의까지는 도출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 의회 쪽을 어떤 움직여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를 압박하도록 만든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은 미 의회에서도 이 합리적인 이 의회 지도자들이 하원에서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우리가 70년 이상 이 혈맹 관계에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떤 그 이상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이 기조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지금 대선에 자기의 11월 대선에 이걸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협상을 타결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선례를 삼아서 일본과 나토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좀 더 달라. 이런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관련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접하셨는지 궁금해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 세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 그 신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미 당국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분모가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한미 당국이 이제 공통된 이야기를 내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북한의 지도자의 그 신변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뭐 김일성 사망, 김정일 사망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상당히 남북 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설과 감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어차피 한 이 민족으로서 이 남북 관계를 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선상이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보도한 것처럼 중대한 일신상의 변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건강 이상은 아니다. 네, 아니고 추정컨대 평양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그 보위부대라고 그러죠. 호위총국, 호위총국. 거기 수행원들도 좀 코로나가 발생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차원에서 김정은이가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신변도 우리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방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그러면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계속 이제 정찰기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북한 쪽에 띄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그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원산 체류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찰기 띄워서 그러니까 파악한 바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지난번에 이란에서 그 지도자가 폭사했던 했듯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동행 행선에 대해서는 꼭 기차가 아니고 다른 어떤 뭐 승용차라도 이렇게 몇 가지가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깎았는데 그 가운데 약 1조 가량이 국방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문제 삼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그것은요. 우리가 저는 우리 첨단 무기의 전력화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연부예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부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2022년까지 2024년까지 어떤 A라는 이를테면 F-35A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익년에 다음에 그 예산을 또 투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연부예고를 더 증액을 하고 더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화 시키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